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윤에스더님 반갑습니다. 모든 촌철님들 다 해피한 목요일 되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고요. 네. 어찌합니까 님은 체포가 됐는데 석연치 않은 마음은 왜일까요? 그래요. 탄핵이 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일까요? 지금부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뭐 탄핵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그 수사, 기소, 그러면 공판도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는 좀 잤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아, 요건 또 읽어드려야 되나? 우종남님, 오늘은 더마카가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팬인데 김종배 씨 냉철한 분석도 좋지만 한마디씩 촌철살인 멘트 날리는 더마카의 톡톡 튀는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저희 다른 PD님이 지금 올려주셔서 읽어드린 거니까 네. 노여워는 마세요. 제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네, 오늘도 시선집중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면서 김치와 커피 쿠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통해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네. 뭐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었죠.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오늘 오후 2시부터라는 시간이 조금 눈에 띕니다. 오전에는 좀 푹 쉬라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일까요? 어차피 체포 기한은 48시간인데 그렇죠? 네. 뭐 근데 계속 지금 뭐 저 진술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오래 걸릴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예 네. 대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전해줄 거다라고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 예상에 부합하게 제이비가 단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을 해야죠. 어제 체포돼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자, 이 말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끝까지 싸울 것이냐?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은 무엇이냐? 이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싸울 것이냐? 싸움의 끝은 어떤 거냐? 네. 첫 번째는요? 자, 투쟁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법투쟁인데요.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뭐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공수처. 뭐 혹시 그 과정에 이제 내란 특검이 정말로 발동이 된다면 특검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신을 수사한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나 특검이나 이건 부차적인 대상일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투쟁에서 주적은 따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냐? 자, 이걸 한번 따라가 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월 초에 법관 정기 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 재판부를 하나 늘려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 내란에 가담했던 그 여러 사령관들이 같은 피고인석에 줄줄이 그러니까 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란 세력 사이에서의 내전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어제 어떤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그 문제의 위헌적인 포고령 1호. 이에 대해서 김용현이 잘못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떠넘기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워낙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 어떻게 나올지는 뭐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건 어떻습니까? 사령관들이 지금 뭐 국회 나와서도 그렇고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들 체포를 다그쳤다라는 증언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자신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시했잖아 라고 한쪽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정에서의 어떤 투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쪽과의 어떤 그 공방은 둘째치고 과거 자기의 부하였던 사람들과의 어떤 공방이 더 주되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투쟁의 성격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내란 세력 사이에서의 내전이 될 거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내전은 설령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거리 차원에서라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투쟁의 양상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정치투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 만난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지만 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종북 주사파에 단호히 맞설 때 우리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투쟁은 이재명 민주당에 맞선 정권 재창출 투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투쟁의 형식적 주체는 국민의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위치에 있게 될까요? 동맹군 또는 지원군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지원군 이렇게 위치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여길까요?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군도 아니고 지원군도 아니고 뭐가 되느냐? 손절 대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왜 그러느냐?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권 재창출이란 단어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정권 재창출을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 투쟁은 탄핵 확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전담재판부의 신속 재판에 따른 1심 판결 이후가 될 공산도 있고 물론 그 판결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위하면서 정권 재창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 투쟁에 나서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을 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선절하기 싫으면 정권 재창출 꿈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양자택일일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끝까지 투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3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사법투쟁도 정치투쟁도 아닌 외로운 투쟁, 외로움과의 싸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차가운 감방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어제 관저 앞으로 달려간 3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일정 정도 우군이 돼줄까요? 자, 말 그대로 정권 재창출 투쟁, 다시 말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까?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선 후보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그러면 지금 어제 몰려갔던 의원들 개별 의원 한 명 한 명의 면면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된 사람이 나 대통령 당선 안 돼도 좋아. 하지만 이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과정으로 여길래 이 한 몸 바칠게. 이렇게 나선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정치의 생리와 정치인의 생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싸우는 대상이 국민인 경우 그 어느 지도자, 독재자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목성님,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의 품격이라고는 1도 찾을 수 없는 대통령의 모습.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 좋은 생각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지막 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거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 같습니다. 본인이 보는 유튜브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사를 한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애초에 오전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JB타임즈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도 있고 마지막으로 쓴 글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볼까요? 네. 여기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법치입니다. 이건 한번 좀 따라가 보죠.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마지막 글 한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네, 여기서 학술적 분석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점만 확인을 합시다. 법치주의는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 두 축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상식적인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걸 짚어볼 텐데요. 먼저 법의 제정에 관한 입장. 자,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마지막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네, 글 가운데 중간 부분은 생략을 했다는 점 전달 드리고요.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거대 야당은 부정선거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망상적 주장이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어제 마지막 글에서도. 종합을 하면 부정선거로 탄생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로 위헌적 법률과 반국익적 비상식적 법률을 남발한다라는 게 법의 제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일단 이 점 확인하고요. 이번에는 법의 집행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어제 올린 마지막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법조인을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자, 정리하면 법의 제정은 국회 독재에 의해서 그리고 법의 집행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에 의해서 농단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법치를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논리적인 그 분석이니까 이건 둘째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진짜 법치와 가짜 법치를 가르는 기준으로 뭘 제시하고 있느냐. 자신만의 인식과 자신만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짜 법치에 저항하는 방법도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뭐게 되는 겁니까? 이건 법치를 내세운 인치입니다. 공적인 입법과 사법 시스템 위에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을 더 우위에 놓고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인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글에서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형 화법으로 독재를 부정했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의 독자에는 독점, 즉 권력 독점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선과 독단의 뜻도 내포되어 있고 그 독선과 독단을 앞세워서 권력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고 그 독재적 망상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마지막 글과 마지막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고백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에서 불법의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차정식님이 이렇게 돌려주셨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그러니까요. 아침 이슬님, 독재적 망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마음에 안 드니 자신 혼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통치하고 싶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입법부의 입법도 잘못됐고 사법부의 사법행정도 잘못됐고 오로지 나의 판단이 옳다. 이게 독재적 사고 아니면 그게 뭐가 독재적 사고입니까? 3464님, 내게 유리한 건 합법, 불리하면 불법. 이거냐? 이렇게 물어주신 거고. 예. 김은태님, 그럼 본인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그 희생자 이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홈님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제입이 근데 표준어는 민주주의가 표준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주셨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제 그 저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는 아니래잖아요. 문봉철님도 종배형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뭐예요? 물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법치 타령을 하면서 실상은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전 측면이 있죠. 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또 보도를 보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되기 전에 그 1층에서 이제 직원들을 좀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이 우니까 우는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 정치가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겁니까? 근데 왜 계속 그렇게 꽁꽁 그 관저에 계속 그렇게 꽁꽁 자 표현 하나는 안 해요. 왜 이렇게 꽁꽁 있었습니까? 네? 그렇게 의연하신 분이. 그러게 말입니다. 배로님, 나 홀로 자유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7738님, 제 입이 너무 친절하네요. 뭐 그렇게 일일이 해석을 합니까? 예,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거 아닐까요? 짐이 곧 국가고 법이다. 그러니까요. 다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문은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이 열어줬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집행은 안 됐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지금 다 안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광호 본부장은 이틀 후면 대통령이 돌아온다. 라면서 지금 경호관들 업무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호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좀 정리가 될까요? 그건 뭐 어차피 이제 그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알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인데요.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라. 개인적으로 이 말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